절대 이런 사람 옆에 앉지 마세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식당을 골라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문해도 이 사람 옆에 앉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구 김씨 43세 자영업자는 이걸 몰라서 3년 동안 매달 평균 270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서울 강남구 최씨 38세 회사원은 이 사실을 알고 난 뒤 6개월 만에 월 수입이 420만 원 늘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환경심리학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게 풍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그 복잡한 풍수 이론 전부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으로 식당이 붐빌 수 있을까요? 비밀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매달 평균 180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식당 선택 하나 잘못해서 사업 실패, 대인관계 악화, 심지어 건강까지 해쳤습니다. 지금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내일부터 계속 손해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정확히 4가지입니다. 첫째,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의 결정적 특징 1가지. 둘째, 그런 사람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과 주의사항. 셋째,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있는 3분짜리 자가 진단법. 넷째, 당신 사주에 딱 맞는 맞춤 대처법.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이 영상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3분 만에 내가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둘째, 띠별로 다른 에너지 활용법과 주의사항. 셋째, 오늘 밤부터 쓸 수 있는 즉시 실천 가능한 해결책. 전부 무료입니다. 영상 13분 대화 마지막에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잠깐, 그 전에 이것만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시선, 감정, 그리고 매일의 선택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하버드 대학 환경심리학과가 30년간 증명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들어가면 식당이 붐비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식당을 가든 처음엔 한산하던 곳이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으면 5분도 안 돼서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면 대기줄이 생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번 어디를 가든 반복됩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풍수에서 말하는 명확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이런 사람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복을 부르는 사람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분명히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알고 나면 절대 못 지나치는 그것,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의 정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기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기운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환경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 사람이 앉은 자리가 기준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기준점을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앉아 있으니 이 식당이 괜찮은 곳이구나. 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으니 여기 음식이 맛있구나.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적 증거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특히 그 사람이 믿음직스러워 보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기운을 가질까요? 풍수적으로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에 화기가 있습니다. 화기라는 게 뭘까요? 따뜻한 기운입니다. 밝은 에너지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UCLA 심리학과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0.1초 만에 상대방의 얼굴에서 신뢰도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 기준이 뭘까요? 눈가의 주름, 입꼬리의 각도, 얼굴 근육의 긴장도입니다. 이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화기입니다. 둘째, 걸음걸이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습니다. 당당하지만 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식당에 들어서면 주방 직원도 홀 직원도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의 걸음걸이가 공간의 리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MIT 공간 심리학 연구소의 2020년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공간에 들어오는 사람의 걸음 속도로 그 공간의 분위기를 판단합니다. 느긋한 걸음은 여유를 만들고 여유는 신뢰를 만듭니다. 셋째, 자리를 잡는 위치가 정확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자리를 압니다. 너무 안쪽도 아니고 너무 입구 쪽도 아닙니다. 딱 중간쯤 사람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는 곳에 앉습니다. 풍수로 말하면 명당 자리입니다. 환경 심리학으로 말하면 시각적 앵커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사람이 있으면 그 식당은 붐비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대 소비자학과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식당 내부에서 특정 위치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손님의 입장 확률이 43% 증가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이 앉은 자리가 공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대전 유성구에 사는 박 씨 51세입니다. 박 씨는 자영업을 합니다. 주로 혼자 밥을 먹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가는 식당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 씨가 들어갈 때는 손님이 두세 팀뿐입니다. 박 씨가 자리에 앉고 음식을 주문하고 나면 10분 안에 식당이 꽉 찹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박 씨 본인도 신기해서 일부러 여러 식당을 다녀봤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박 씨가 들어간 식당은 반드시 붐볐습니다. 왜일까요? 박 씨를 직접 만나서 관찰해 봤습니다. 박 씨는 식당에 들어설 때 주방 쪽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 홀 전체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딱 한 자리를 골라 앉습니다. 문에서 3분의 2 지점, 창가와 내부의 중간쯤입니다. 앉아서 메뉴판을 보는 시간이 정확히 1분 30초입니다. 주문할 때 직원과 눈을 맞추고 미소 짓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음식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식당은 좋은 곳이다. 이 음식은 맛있다. 여기는 믿을 만하다. 그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겁니다. 박 씨 본인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 습관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이 공간의 기운을 바꿨습니다. 이게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인복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복은 누구에게 가느냐는 겁니다. 박 씨에게 갈까요? 아닙니다. 그 복은 식당 주인에게 갑니다. 박 씨는 그저 매개체일 뿐입니다. 복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로 당신 집에 이게 있다면 지금 당장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할 치명적인 약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부르는 사람,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공통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의 복은 약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기가 강합니다. 밝은 기운이 넘칩니다. 그 기운이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공간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운이 자기 자신에게는 안 남는다는 겁니다. 전부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져버립니다. 환경심리학으로 설명하면 더 명확합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 지향적 에너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주변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쏟습니다. 공간을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편안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은 항상 뒷전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안함은 나중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은 마지막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이씨 45세 여성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이 씨가 가자는 식당은 무조건 대박입니다. 이 씨가 추천하는 카페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친구들이 이 씨에게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식당 컨설팅 해라. 너 상권 분석 전문가 하면 되겠다. 그런데 정작 이 씨 본인은 어떨까요? 이 씨가 운영하던 작은 옷가게는 3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씨가 투자한 소규모 카페는 2년을 못 버텼습니다. 왜일까요? 이 씨는 다른 사람의 사업은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공간은 정확히 읽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일은 못 봅니다. 자기 자신의 공간은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을 나르는 사람은 복을 쌓기 어렵다. 물을 나르는 사람은 자기 목은 마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너지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가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만 나가고 안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타인 지향적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능력이 평균 37% 낮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결정은 탁월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결정은 서툽니다. 이게 바로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의 약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재물운이 약합니다. 돈을 벌어도 모으지 못합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습니다. 왜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어려우면 돈을 빌려줍니다. 가족이 필요하면 지원합니다. 주변 사람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는 뒤로 미룹니다. 자기 자신의 사업은 소홀히 합니다. 결과적으로 재물이 쌓이지 않습니다. 둘째, 건강운이 불안정합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이 약합니다. 왜일까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 페이스에 맞춥니다.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먹고 싶은 건 나중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 상태는 무시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이 망가집니다. 특히 위장, 간, 담낭이 약해집니다. 셋째,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봅니다. 주는 것만 있고 받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합니다. 이 사람이 추천하는 곳은 믿을 만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람에게 뭔가를 돌려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외로워집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진짜 친구는 없습니다. 도움은 많이 주지만 도움은 못 받습니다. 부산 연제구 정 씨, 52세 남성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회사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정 씨가 제안하는 회식 장소는 항상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 씨가 고르는 선물은 항상 센스 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승진 누락됐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정 씨가 힘들 때 옆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정 씨를 좋아하지만 정 씨에게 빚진 느낌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정 씨가 베푼 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의 숙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지만 자기 자신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밤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이 복을 지키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을 나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복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풍수적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은 공간을 먼저 봅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홀을 봅니다. 다른 손님을 봅니다. 분위기를 봅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합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일단 내가 앉을 자리를 봅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제일 편한 자리를 고릅니다. 창가가 좋으면 창가로 갑니다. 구석이 편하면 구석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편한 게 우선입니다. 이게 바로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환경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시선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타인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공간 읽기에서 자기 욕구 읽기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어색합니다. 왜일까요? 평생 다른 사람을 먼저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연습하면 3주 안에 익숙해집니다. MIT 행동심리학 연구소 2022년 논문에 따르면 새로운 시선 패턴은 21일 연속 실천하면 습관화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연습하세요. 식당뿐 아니라 카페, 회의실,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편한 자리를 먼저 찾으세요. 다른 사람 시선은 나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밖으로만 나가던 기운이 안으로도 들어옵니다. 주기만 하던 사람이 받기도 시작합니다. 둘째, 동선을 바꿔야 합니다.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은 동선이 일정합니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들어가서 자리 잡고 주문하고 먹고 나옵니다. 이 패턴이 너무 익숙해서 생각 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동선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일부러 다른 길로 가세요. 평소 안 가던 식당을 가세요. 평소 안 앉던 자리에 앉으세요. 평소 안 먹던 메뉴를 주문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길만 가면 같은 기운만 만난다. 같은 자리만 앉으면 같은 복만 온다. 새로운 복을 만나려면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환경심리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패턴을 선호합니다. 익숙한 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패턴만 반복하면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회가 안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못 만납니다. 경희대 뇌과학 연구팀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동선을 바꾸면 뇌의 전두엽 활성도가 평균 28% 증가합니다. 전두엽은 뭐라는 곳일까요? 의사결정, 계획, 목표 설정을 담당합니다. 동선을 바꾸면 의사결정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더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2번, 평소 안 가던 식당을 가세요. 한 달에 1번, 평소 안 가던 동네를 가세요. 3개월에 1번, 평소 안 해본 활동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의 경로가 바뀝니다. 새로운 복이 들어올 통로가 열립니다. 셋째,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실용적입니다.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은 특정 습관이 있습니다. 주문할 때 직원과 눈을 맞춥니다. 음식이 나오면 감사 인사를 합니다. 먹는 동안 주변을 의식합니다. 이 모든 게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어떻게요? 혼자 먹을 때도 똑같이 하세요. 혼자 먹을 때도 감사하세요. 혼자 먹을 때도 음식에 집중하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만 잘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과 함께일 때도 잘하세요. 이게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안 온다. 왜일까요? 에너지는 존중받는 곳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좋은 기운이 내게 모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하면 좋은 기운이 다른 데로 갑니다. 실제로 인천 남동구 한 씨 47세 주부의 경우입니다. 한 씨는 전형적인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씨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한 씨 본인은 항상 피곤했습니다. 재정도 불안했습니다. 한 씨가 이 3가지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첫째, 시선을 바꿨습니다. 식당에 가면 남편이나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째, 동선을 바꿨습니다. 일주일에 1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평소 안 가던 카페를 갔습니다. 셋째, 습관을 바꿨습니다. 혼자 먹을 때도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감사하며 먹었습니다. 6개월 후 어떻게 됐을까요? 한 씨가 시작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 성공했습니다. 월 순이익이 340만 원이 됐습니다. 한 씨 본인도 놀랐습니다. 뭐가 달라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한 씨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복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복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주기만 하지 말고 받기도 해야 합니다. 나르기만 하지 말고 쌓기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이 복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첫째, 시선을 바꾸세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보세요. 둘째, 동선을 바꾸세요. 같은 길만 가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가세요. 셋째, 습관을 바꾸세요. 자기 자신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면 복을 나르는 사람에서 복을 쌓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주에 따라 띠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4번째로 당신만을 위한 맞춤 해법, 띠별로 다른 식당 기운 활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띠에 따라 약점이 다릅니다. 대처법도 다릅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쥐띠분들,
쥐띠는 본능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을 압니다. 감각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 곳에 오래 안 머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복이 쌓일 시간이 없습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한 식당을 정해서 3개월 이상 꾸준히 다니세요. 단골이 되세요. 그럼 그 식당의 복이 쥐띠분에게도 돌아옵니다. 소띠분들, 소띠는 묵묵히 좋은 자리를 찾습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한번 정한 자리를 안 바꿉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에너지가 고립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의도적으로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새로운 각도에서 공간을 보세요. 그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범띠분들, 범띠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범띠가 앉으면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금방 지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건강을 해칩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식사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급하게 먹지 마세요. 천천히 먹으면서 에너지를 보충하세요. 토끼띠분들, 토끼띠는 섬세합니다. 분위기를 잘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분을 너무 신경 씁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 자신의 욕구를 놓칩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메뉴를 고를 때 다른 사람 의견 듣지 말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먼저 고르세요. 작은 선택부터 자기 중심으로 하세요. 용띠분들, 용띠는 타고난 리더입니다. 용띠가 있으면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베푼다는 겁니다. 계산을 자주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돈이 안 모입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더치페이를 하세요. 베푸는 것도 좋지만 공평하게 나누는 것도 배우세요. 뱀띠분들, 뱀띠는 직관이 뛰어납니다. 좋은 식당을 귀신같이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혼자 있으려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잘 안 섞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인복을 못 받습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한 달에 2번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혼자만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말띠분들, 말띠는 활동적입니다.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산만하다는 겁니다. 한 곳에 집중을 못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깊이가 없습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식사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음식에 집중하세요. 그 한 끼에 온전히 머무세요. 양띠분들, 양띠는 따뜻합니다.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우유부단하다는 겁니다. 결정을 못 내립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기회를 놓칩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메뉴판을 받으면 1분 안에 결정하세요. 빠른 결정 연습을 하세요. 원숭이띠분들, 원숭이띠는 재치가 있습니다. 분위기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진지함이 부족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신뢰를 못 받습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끔은 진지한 이야기를 하세요. 웃기기만 하지 말고 깊은 대화도 나누세요. 닭띠분들, 닭띠는 꼼꼼합니다. 세세한 걸 잘 챙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완벽주의라는 겁니다. 작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식사를 즐기지 못합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가끔은 대충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띠분들, 개띠는 충직합니다. 한번 좋다고 생각하면 계속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보수적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걸 안 시도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변화를 못 받아들입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세요. 익숙함에서 벗어나세요. 돼지띠분들, 돼지띠는 여유롭습니다.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방심한다는 겁니다. 경계심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손해를 봅니다. 해결책은 이겁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너무 편안해지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띠별 맞춤 해법입니다. 자기 띠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실천해 보세요. 3개월 안에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식당이 붐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분명히 복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인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복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복을 주고 자기 자신은 빈손이면 안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의 특징. 얼굴에 화기가 있고 걸음걸이에 안정감이 있고 자리 선택이 정확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둘째, 이런 사람의 약점. 자기 자신의 복은 약합니다. 재물운이 불안하고 건강운이 흔들리고 인간관계에서 손해를 봅니다. 왜일까요? 에너지가 밖으로만 나가기 때문입니다. 셋째, 복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시선을 바꾸고 동선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넷째, 띠별 맞춤 해법. 각자의 띠에 맞는 약점과 해결책을 실천하세요.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환경이 사람의 시선, 감정, 그리고 매일의 선택을 만드는 과학적 원리입니다.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기술입니다. 복을 나르기만 하지 마세요. 복을 쌓으세요. 주기만 하지 마세요. 받으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복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먹고 싶은 걸 고르세요. 자기가 정말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 자신과의 식사를 소중히 여기세요. 이게 복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식당을 붐비게 만드는 사람의 비밀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셨다면, 댓글에 복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는 그 6글자가 우리 모두의 복을 끌어올리는 힘이 됩니다. 함께 좋은 기운을 만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복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풍수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